안녕하십니까. 승부뱅TV의 변형입니다. 오늘은 좀 갈 길이 멉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EO 사망 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상속세와 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참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인데요. 법인 대표 유고 시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법인 대표의 상속 재산과 그리고 상속 재산 가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대표 여러 가지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대표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뭐뭐뭐이다. 네, 이거에 대한 답은 향후 상속 개시 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에 대한 준비 또한 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겁니다. 즉 대표 유고 시의 문제점, 그리고 비상장 주식 평가,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이 관련된 대표 유고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갖다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지. 세 번째, 유족보상 플랜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소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 유족보상 플랜의 정관상에 탑재가 됐을 때에 대한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습게 얘기로 사람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얘기를 갖다 많이 좀 듣곤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유고 시에 대한 문제점이 각각 입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즉 CEO 사망 시 거래처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유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 본다면 이 CEO 사망 시 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채권을 갖다 확보를 갖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틀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외상대금에 대한 독촉, 채권을 갖다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배 선장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 대한 비전, 그리고 향후 어떤 거래 시에 문제점 없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을 갖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근로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 CEO 사망 시 CEO 가족들, 유족 입장에서 문제점을 갖다 보자면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장인 남편이 회사를 갖다 운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유고 시에는 이 경영을 갖다 어떻게 할지 이 부분 때문에 다양한 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입장에서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CEO 사망 시 회사의 위기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잘 운영이 되다가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 외상대금 어떤 납품을 갖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외상대금 지연, 결제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 그리고 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위기가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회사 이익 감소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족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권에 대한 위기 그리고 이 상속 문제 사실은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상속 문제에 있었을 때에 대한 그나마 현금이 있었을 때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갖다가 낼 수가 있는데 이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됐을 때는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주식 물납으로 이 회사에 대한 납부 재원을 갖다 내는 경우도 많이 보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CEO 유고 시에 상속세 납부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의 정도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EO 유고 시에는 CEO의 재산이 대부분 회사 주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아파트나 현금에 대한 부분이 합산이 되겠죠. 두 번째, CEO 사망 시에는 상속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장 주식을 갖다가 평가를 갖다 해서 상속 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 비상장 주식 평가를 갖다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액의 상속세를 갖다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곤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CEO 유고 시에 상속세를 갖다 낼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런 현금이 없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즉,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갖다 회사 주식으로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 주식의 공매제도를 갖다 통해서 진행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헐값에 회사를 갖다가 매각을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주식에 대한 몰락, 이런 부분, 현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원에 대한 부분도 대표이사라고 하면 이 부분 또한 고민을 갖다 하고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CEO 사망 시 일반 중소기업의 비상장 회사에 대한 평가 방법은 주식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평가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갖다 해야겠죠.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원칙은 시가입니다. 두 번째 요 관련된 부분이 없을 때는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갖다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시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 간에 거래하는 이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가가 없을 경우 같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의 어떤 주식 평가를 갖다 봤을 때 일반적인 방법은 직전 3년간의 주당 손익가치 그리고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비중을 60대 40으로 합니다. 즉 이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중치를 갖다가 직전 1년, 2년, 3년간에 따라서 3, 2, 1로 계산을 갖다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법인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를 갖다 부동산 과다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전 3년간의 주당 손익가치와 그리고 자산가치에 대한 비중을 정반대인 40대 60으로 계산을 갖다 해서 직전 3년간의 이 수치로 계산을 갖다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당 가치를 갖다 평가할 때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갖다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즉 순자산가치, 즉 손익가치를 배제시키고 순자산가치로만 한 주당 평가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개시 전의 법인. 당연히 손익가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 영상에도 많이 올렸던 내용이긴 한데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년 미만의 법인 같은 경우는 손익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 평가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식이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이 되는 대상이 미성년 자녀이거나 자녀일 경우 같은 경우는 유불리에 따라서 주당 평가에 대한 이전 비용을 갖다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 그래서 다섯 번째,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이 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 주식을 갖다 평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동산 평가액이 총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마지막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상이지만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사례, 주식회사 이름이라는 그런 가상회사를 갖다 봤을 때 직전 3년간, 그러니까 직전 1년간은 가중치 3, 2년간은 2, 그리고 3년간 1인데 2018, 19, 20년에 각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15억, 17억, 5억일 때 발행 주식 수가 만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순자산을 갖다가 평가했을 때는 가중치에 따라서 직전 1년 전 2020년도에 소득 금액이 5억이라면 3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이 되겠죠. 이랬을 때 그런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갖다 했을 때 매년 순자산 가액이 26억씩 나는 결과를 갖다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평가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좀 따져보자면 가중평균에 대한 부분이 직전 1년간에 5억일 땐 3, 그리고 직전 2년간 17억일 때 2, 15억일 때 1 나누기 6을 갖다 하면 10억.66억 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당 순손익을 갖다가 10억.66억에 나누기 만주를 갖다 하면 주당 순손익이
106,6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당 순손익가치와 그리고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은 주당 순손익가치가 106,600원에 곱하기 10%를 갖다 하게 되면 이 순손익가치에 대한 부분은 100만 원이 좀 넘고요. 그리고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은 26억을 갖다 만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부분은 26만 원이 됩니다. 즉 이런 계산식으로 갖다 했을 때 106만 6천 원 곱하기 60% 플러스 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한 26만 원 곱하기 40%를 갖다 하면 이 회사의 이룸 회사의 주식평가에 대한 한 주당 금액은 74만 3,6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대표의 주식평가액은 주식 보유수가 만주가 되기 때문에 한 주당 74만 3,600원 곱하기 만주하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74억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에 대한 금액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계속 연결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룸의 CEO 사망 시의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앞전장의 상속재산 가액을 갖다 계산해 봤을 때 74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조건이 일반적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따져봤을 때 배우자가 있고 일괄 공제가 있었을 때 74억 3,600만 원에서 배우자 공제 한 30억, 일괄 공제 5억을 갖다 빼면 이 과세 표준 자체가 39억 3,600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갖다가 50%를 갖다 곱하게 된다면 이 산출세액 자체가 15억 800만 원이 내야 되는 그런 상속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룸의 상속세 납부 문제에 대한 부분이 상속세 납부 금액이 한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1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갑작스런 어떤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했을 때 현금이 있어서 이걸 갖다 납부를 갖다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회사 주식에 대한 물납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헐값으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앞전에 말씀을 갖다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즉 6개월 안에 상속세를 갖다 10억을 갖다 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없었을 때는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를 갖다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안 됐을 때는 주식에 대해서 급하게 어떤 판매가 됐을 때는 헐값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회사의 매각 시점이 됐을 때는 이 또한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속세 부담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한 몇 년 전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세금 100억 내려 동서분주하다가 결국 회사 문 닫아 이런 내용, 즉 200억대 회사 물려받은 피사장 용어 이런 경우에 대한 기사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의 유고 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유가족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 관련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준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대표의 유고 시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가업상속 공제를 갖다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물려줘야 되는 피상속인 그리고 물려받는 상속인이 각각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그 사업체를 갖다가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 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상속세 과세에 대해서 공제를 갖다 하는 그런 혜택을 갖다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제일 불만인 부분은 뭐냐면 같은 업종에 대해서 변경을 특정 기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다행히도 2022년 올해부터 그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이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이 사업체를 갖다 운영을 했을 때는 500억까지 한도 내에서 기업 상속 공제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관련돼 가지고는 다음 장에 이런 사후 조건 그리고 사전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인 부분과 지원 대상
수종자 자녀 입장에서 각각 이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 대표님도 분명히 또한 있습니다. 물론 각설하고 이 관련된 내용 중에 첫 번째 대안, 갑작스러운 대표의 유고 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업상속공제를 갖다 활용하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가업 증여특례공제를 갖다 활용하는 부분이겠죠. 같은 내용의 증여재산 법인 주식이 3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세특례를 갖다 적용했을 때와 일반 증여를 갖다 주식을 갖다 했을 때에 대한 증여세 자체는 과세특례를 갖다 30억을 갖다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가 한 2억 5천, 일반 증여로 30억을 갖다 했을 때는 증여세가 9억 7천, 즉 7억 2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증여재산 금액이 더 크면 클수록 이거에 대한 금액 자체는 더 클 거고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부분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62년생 만으로 60세가 넘어가는 올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대표님부터 이 증여특례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증여특례를 갖다 활용을 하고 사후에 상속특례에 대한 활용을 갖다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 과정은 전문가의 상담을 갖다 받아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회사에서 대표 유고 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관상의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유족보상 플랜을 갖다가 정관상에 탑재를 시켜서 유고 전에 이 부분을 갖다 준비하시는 게 두 번째 방법의 하나입니다. 즉 CEO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갖다 보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준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상대금 그리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방어 수단이 필요한 부분이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유족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재차 말씀드리지만 비상장 주식평가 시에 이 관련된 부분이 직전 3년간의 주식을 갖다 평가했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 금액 자체가 50억, 1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비상장 주식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고액의 상속세에 대한 재원 또한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게 대표이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맞아야 되고 사후관리, 사전관리에 대한 조건이 안 맞으면 이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전혀 못하는 결과를 갖다 초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 특별회를 갖다 통해서 정관 전면 개정을 통한 유족보상 플랜을 정관상에 탑재시켜 놔서 사후에 법인 잉여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낼 수 있는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상속세 납부 재원이 없을 경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헐값에 매각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 내가 평생에 걸쳐서 일궈놓은 내 사업체가 헐값으로 매각이 된다면 하늘에 계셔도 편하게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족보상 플랜에 대한 필요성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족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과세,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대표님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관련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소득세법 제12조 3호 이 비과세 항목에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해서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이런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 같은 경우는 이 유족보상금 관련된 부분이 평균 임금의 1301분 그리고 장의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 이게 플러스 돼서 1421분에 대한 유족보상금에 대한 기준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샘플을 갖다 잠시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업무상 재해냐, 업무상 이외의 재해냐, 사망이냐, 장애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규정이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급 규정에 대한 샘플은 각각의 어떤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갖다 하면 됩니다. 즉 이거는 어떤 특정 회사의 유족 보상 지급 그 샘플인데요. 목적이 있고요. 1조에 2조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는 대표이사, 상근이사, 감사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갖다 한 내용이 있고요. 임원에 대한 등기 임원을 갖다 말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각 회사에 맞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지급 사유에 대한 부분은 어떤 퇴직금과는 별도로 아래 지급기준표 위에서 유족에게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직위에 대한 대표이사, 전무상무, 이사, 감사 그리고 이하 직원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또 업무 외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 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2001분 밑으로 쭉 보면 이하 직원 같은 경우는 앞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균임금의 1301분 플러스 장의비 121분 포함해서 1421분이 이하 직원 근로자들이 유족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옆에 보면은 업무 외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시에 비해서 금액에 대한 일수에 대한 차이를 갖다 두면서 유족보상금 이 플랜을 갖다가 준비한 샘플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족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10조 5 이 비과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등을 갖다 준용하여 사업자, 즉 대표겠죠.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보상금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분을 상속세 비과세 항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관련된 유족보상금에 대한 제도는 근로기준법 및 어떤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급 규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근거가 또한 있고요. 사회통념상 너무 과한 이 보상금, 특히 약자인 근로자보다는 임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통념상 큰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족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 입장에서 손비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또한 이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1호에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 또한 유족보상금이 이 전문 경영이냐 오너 경영이냐에 따라서 손비 처리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런 부분 또한 있기도 한데 이게 참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기획재정부령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규칙 제10조 3항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망 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이런 유족보상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또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약간 적용하는 범위가 틀리긴 한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는 않지만 이 유족보상금 이 제도 관련된 부분은 대표의 어떤 사망 전, 유고 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정비해 놓는 것 또한 법인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그리고 상속세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족보상금에 대한 세금의 혜택은 이렇습니다. 즉, 임원, 근로자 측면으로 봤을 때 임원과 근로자 측면으로 봤을 때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다 비과세인데 이게 유족보상금이 지급됐을 때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는 비과세지만 임원은 상속세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른 재산이랑 포함이 돼서 상속세는 과세가 된다는 점을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세 송금 여부에 대한 부분은 무리하게 어느 정도까지라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안 돼서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공제를 갖다 못 받는 그런 업체
이런 입체에서는 유족보상 플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준비를 갖다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관상의 유족보상 플랜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 하고 향후에 그 부분을 갖다가 대비를 갖다 해서 이런 부분도 또한 보상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을 갖다 상담하다 보면은 저같이 이런 일을 갖다 하시는 저기는 수수료를 기업보험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이거 하니까 얼마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회사에 맞게 맞춤 어떤 컨설팅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유고 시에 아니면 유고 예정시라면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가 5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 상속 금액이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사의 가치는 50억이고 회사에 대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에 대한 10억, 1000만 원이 준비가 돼 있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랬을 때 법인계약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갖다 법인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런 기업보험을 갖다 가입을 했을 때는 월납으로 한 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별로 약간 틀리겠지만, 즉 40세 남자의 보장성 보험으로 20년 납을 갖다가 했을 때 주기약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50억을 갖다 평가했고 이 관련된 부분에 이 사망보험금으로 50억, 즉 보상 재원이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반대로 갑작스러운 유고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향후에 70됐든 80이 됐든 자식한테 물려주든 회사를 갖다가 넘기든 퇴직을 했을 때는 퇴직금을 받아가야 됩니다. 앞전에 이런 유고 사항이 없었을 때는 이 재원에 대한 환급금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쓸 수 있다면 뽕 먹고 알 먹고가 되겠죠. 즉 사망보험금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으로도 준비할 수 있어서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업보험을 갖다가 설계할 수 있는 절차와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겠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사에서 단기금융상품이나 예금을 갖다가 적금을 갖다가 가입을 갖다 했다고 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나 저금리 기조에서 이자가 많은 게 또한 아닙니다. 근데 같은 금융상품인데 법인 입장에서 기업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조건에 맞았을 때 매년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계약 시에는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수익자가 법인입니다. 이랬을 때에 대한 비용 처리 조건이 되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대표이사 포함한 임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 시점은 만기예금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 처리를 갖다 해서 자산 계정으로 들어가고요. 소멸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의 당해년도 비용 처리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은 만기시 해약환급이 0인 상품의 특징으로서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이 더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근데 이 기업보험을 갖다가 어떤 이런 혜택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정관의 즉 정관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어떤 근거를 갖다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탑재를 갖다 시켜야 됩니다. 어떤 회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부채 항목이 있고요. 부채 항목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고 자본 항목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가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자산 항목에 단기 금융 상품이 일반적으로 어떤 단기 예금이나 은행 적금입니다. 이 부분을 비유동 자산 항목의 장기 금융 상품에 대한 방으로 옮기게 된다면 앞전 장에 보여드렸던 특정한 부분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대표이사의 퇴직금과 그리고 유족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유족 보상 플랜의 재원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을 위치 이동, 즉 장기금융 상품이나 보험 예치금 항목으로 이전을 갖다 해서 매달 적금 가입하듯이 일정 금액을 불이를 갖다 하면 이런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좀 먼 길을 달려온 기분이 좀 듭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CEO 유족 보상 플랜에 대한 3가지 효과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CEO 유고 시 재산이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100%다 부동산으로 갖고 있거나 주식으로 갖고 있거나 100%다 현금을 갖고 있고에 따라서 그 회사가 매각이 되느냐, 잘 유지가 되느냐는 준비 여하에 따라 틀립니다. 즉, 유족 보상 플랜에 대한 효과의 첫 번째, 상속세 제한 마련을 갖다 통한 경영권 방안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지급이 됨으로 해서 이런 재원을 기업보험의 형태로 준비를 갖다 하셔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급이 돼서 이런 부분을 갖다 준비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속재산은 유동성이 없는 주식과 부동산이 아닌 현금성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증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금융재산 공제.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10년간 통장을 다 요구합니다. 상속 신고할 때는 국세청에서 그 입출금 내역을 다 봅니다. 이게 준비가 됐을 때는 금융재산 공제 2억을 추가로 공제를 갖다 받아서 상속세를 갖다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듣는 여하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대표 유고 시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른 대안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